안녕하세요. 여러분, 바울처럼의 암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피막이 얇거나 없는 암은 왜 더 전이가 잘 될까? 라는 이야기로 함께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췌장암, 육종, 교모세포종, 삼중음성 유방암 같은 고위험암에서 피막이라는 개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이런 암종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이야기해 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먼저 피막이라는 개념부터 짚고 넘어갈까요? 피막, 영어로는 찹수레이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종양이나 장기를 둘러싸는 섬유성 결합 조직을 의미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마치 성벽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성벽이 외부의 침입을 막는 것처럼 피막은 암이 주변 정상 조직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는 일종의 자연 방어막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 피막이 암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암이 피막을 가지고 있다면 몇 가지 중요한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종양의 경계가 명확해집니다. 성벽이 있으면 어디까지가 우리 땅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듯이 피막이 있으면 암 조직과 정상 조직의 경계가 뚜렷하게 구별됩니다. 이는 수술할 때 매우 중요한데요. 외과 의사가 암을 정확하게 도려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암세포가 남아있을 가능성을 줄여주죠. 둘째, 국소적으로 머무르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피막이라는 장벽 때문에 암세포가 주변 조직으로 침투하기 어렵고 혈관이나 림프관으로도 쉽게 진입하지 못합니다. 이는 암이 몸의 다른 부위로 퍼져나가는 전이를 막아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피막이 잘 형성된 암은 그렇지 않은 암에 비해 예후가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암이 한 곳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 효과도 더 높게 기대할 수 있고 재발이나 전이의 위험도 낮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피막이 얇거나 아예 없는 암들입니다. 이런 암들은 피막이라는 보호 장벽이 없기 때문에 주변 정상 조직을 마치 물새우며 들듯이 쉽게 침범하고 혈관이나 림프관으로 암세포가 순식간에 스며들기 쉬워지며 결국에는 전이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피막의 유무는 암의 공격성을 판단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이죠. 그럼 어떤 암이 피막이 얇거나 아예 없을까? 이 질문에 답해 드릴 차례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흔히 고위험암 또는 난치성 암이라고 부르는 암들 중 상당수가 바로 이 피막이 얇거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 암종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췌장암입니다. 췌장암은 거의 대부분 피막이 없습니다. 췌장이라는 장기 자체가 주변의 중요한 혈관과 신경들이 밀집해 있고 조직학적으로도 매우 치밀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피막 없이 자란 췌장암은 마치 뿌리를 내리듯 주변 조직과 혈관으로 빠르게 침윤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 당시 이미 주변 장기로 퍼져 있거나 전이가 된 경우가 많고 수술도 매우 어렵습니다. 췌장암이 강력한 침윤성과 전이성을 보이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피막의 부재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고등급 육종입니다. 육종은 뼈, 근육, 지방, 혈관 등 신체의 연부 조직에서 발생하는 암인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고등급 육종은 피막이 얇거나 아예 섬유화된 경계조차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종은 발생 부위가 다양하고 주변 조직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파고드는 방식으로 자라기 때문에 경계가 모호하고 수술로 완전히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교모세포종 GBM입니다. 뇌에 발생하는 가장 공격적인 암으로 알려져 있죠. 교모세포종은 피막이 전혀 없습니다. 뇌 조직은 매우 부드럽고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피막 없는 교모세포종은 마치 거미줄처럼 뇌 조직 사이사이를 따라 미세하게 퍼져나갑니다. 영상 검사에서는 보이지 않는 암세포들이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수술로 제거하더라도 재발률이 매우 높고 예후가 극히 불량한 암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는 삼중음성 유방암입니다. 유방암 중에서도 특히 공격적인 A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중음성 유방암은 피막이 없거나 매우 불완전하며 종양 경계가 불규칙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림프절 침범이 쉽고 원격 전이율도 높은 편입니다. 피막의 부재는 삼중음성 유방암의 빠른 진행과 공격적인 성향에 크게 기여하는 요인입니다. 다섯 번째는 난소암입니다. 난소암은 초기 증상이 모호하여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난소암 역시 피막 없이 자라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난소암은 복강 내로 씨 뿌리듯 암세포가 퍼져나가는 복막 파종이 흔한데 이는 암세포가 피막이라는 경계 없이 자유롭게 복강 내를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조기 발견이 어렵고 진단 시 이미 복막 전이가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만형 위암입니다. 일반적인 위암은 종괴 덩어리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아 내시경으로 비교적 쉽게 발견되지만 미만형 위암은 위벽을 따라 은밀하게 침윤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피막이 없고 암세포들이 흩어져 위벽을 두껍게 만들기 때문에 내시경으로도 그 경계를 식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조기 진단이 어렵고 치료도 까다롭습니다. 이런 암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경계가 불명확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침윤이 빠르다는 점입니다. 이 점이 이들 암을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이유가 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이런 암들이 왜 더 위험한지 조금 더 과학적인 관점에서 그 원인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피막이 없거나 얇은 암이 왜 이렇게 위험하고 공격적인 특성을 보이는지 그 이유를 몇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봅시다. 첫째, 조직 침윤이 빠르다는 점입니다. 앞서 피막은 성벽과 같다고 비유했죠. 이 성벽이 없으면 암세포는 주변 정상 조직으로 아무런 방해 없이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마치 댐이 터지면서 물이 쏟아져 나오듯이 암세포들이 주변 조직의 틈새를 파고들어 빠르게 퍼져나가는 거죠. 이로 인해 가장 큰 문제는 수술 시 보이지 않는 암세포가 남을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외과의사가 아무리 정교하게 수술해도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미세 침윤이 있다면 암은 곧 재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피막 없는 암의 수술적 완전 절제가 어려운 주된 이유입니다. 둘째, 혈관 및 림프 침범이 쉬워진다는 점입니다. 피막이 없으면 암세포가 종양 주변에 있는 혈관이나 림프관의 벽을 쉽게 뚫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혈관이나 림프관은 우리 몸의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암세포가 이 고속도로에 한번 진입하면 온몸 구석구석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혈액이나 림프액을 타고 몸을 순환하는 암세포를 CTC, 즉 순환 종양세포 (Circulating Tumor Cells라고 부르는데요. 피막이 없는 암은 이 CTC 생성이 훨씬 활발해집니다. CTC 관련 정보는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원격 전이의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거죠. 폐, 간, 뼈, 뇌 등 전혀 다른 장기로 암이 퍼져나갈 수 있는 통로가 쉽게 열리는 셈입니다. 셋째, 종양 미세 환경이 변화하고 스스로 보호막을 형성한다는 점입니다. 피막이 없어서 외부의 공격에 취약할 것 같지만 놀랍게도 피막이 없는 암은 생존을 위해 스스로 아주 교묘한 보호막을 만듭니다. 암세포 주변에는 혈소판, 섬유화세포, 카프, 면역세포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종양 미세환경 (Tumor Microenvironment)이 형성되는데요. 피막 없는 암은 이 미세환경을 조절하여 피브린, 핌린과 같은 물질이나 혈소판을 끌어모아 암세포 주위에 끈적한 막을 형성합니다. 이는 마치 위장막과 같습니다. 이 위장막은 암세포를 면역세포의 공격으로부터 숨겨주고 항암제가 암세포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하며 심지어 암세포가 저산소 상태에서도 잘 생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즉 피막이 없어도 암세포는 생존을 위해 더욱 악랄한 방법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성장하는 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넷째, 항암치료 계획 수립의 어려움입니다. 영상 검사를 통해 암의 크기와 위치를 파악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피막이 없거나 경계가 불분명한 암은 영상에서 종양의 정확한 경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MRI나 CT에서 보이는 종양의 크기보다 실제 암세포가 더 넓게 퍼져 있을 수 있다는 뜻이죠. 이는 방사선 치료 시 정확한 타겟 설정을 어렵게 만들고 전신 항암 치료의 용량이나 기간을 결정하는 데도 혼란을 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것과 같아서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처럼 피막의 부재는 단순히 물리적인 장벽의 유무를 넘어 암의 생물학적 특성과 치료 반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막이 없는 암은 훨씬 더 공격적이고 치료가 까다로운 고위험암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과학적 근거를 뒷받침하는 최신 연구 결과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피막의 유무가 암의 예후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는 다양한 과학적 연구와 최신 논문들이 명확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 2024년에 권위 있는 학술지 Nature Cell Discovery에 발표된 논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논문은 간세포암 HC, 즉 간암 환자를 대상으로 피막의 유무에 따른 예후를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피막이 없는 간암 환자군에서 카파플 섬유화세포라는 특정 세포들이 훨씬 더 많이 발견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 섬유화세포들은 종양 미세환경의 핵심 구성 요소인데 면역 억제 유전자 발현을 증가시키고 염증 반응을 유도하여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피막이 없는 암은 스스로를 방어하고 성장하기 유리한 환경을 적극적으로 구축한다는 것이죠. 당연하게도 이 논문은 피막이 없는 간암 환자들의 예후가 훨씬 나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막 부재가 단순히 물리적 경계의 상실을 넘어 암의 생물학적 특성과 직결된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실제 임상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최근에는 MRI나 피트 MRI와 같은 영상 진단 기술이 발전하면서 종양의 피막 유무와 침윤도를 비침습적으로 확인하는 기술 또한 발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종양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을 넘어 피막의 상태나 주변 조직으로의 미세 침윤 여부를 미리 파악함으로써 향후 조기 진단과 맞춤형 치료 전략 수립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특히 피막 없는 암의 까다로운 특성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과학적 근거들은 피막이 암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피막이 얇거나 없는 암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실제적인 대응 전략들을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피막이 얇거나 없는 암은
분명히 까다로운 상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있을 수만은 없겠죠. 과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 전략들을 함께 모색해 봐야 합니다. 몇 가지 핵심적인 대응 전략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역시 수술입니다. 1. 수술 플러스 보조 전략 병행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수술이 가능하다면 암세포를 최대한 빠르고 완전하게 절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막 없는 암은 미세 침윤이 많으므로 외과의의 경험과 숙련도가 특히 중요하며 수술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는 반드시 전이 억제를 위한 보조 요법을 병행해야 합니다. 수술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미세 암세포를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암세포의 전이를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진 특정 보조제, 예를 들어 시메티딘, 변형 감귤류 팩틴, MCP, 이노시톨 헥사포스페이트 IP식 등을 의료진과 상의하여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암세포의 부착과 침윤을 방해하거나 면역력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종양 미세환경 조절에 신경 써야 합니다. 앞서 피막 없는 암이 스스로 유해한 미세환경을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이를 역으로 이용하여 암세포가 자신을 보호하는 환경을 교란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세포의 기질 ECM, 완화제는 암세포 주변의 단단한 환경을 부드럽게 만들어 약물 침투를 돕거나 암세포의 움직임을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MCP 변형 감귤류 팩틴나 펜톡시필린 등이 이 범주에 속합니다. 또한 암의 진행을 돕는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항혈소판 약물, 예를 들어 저용량 아스피린 등도 의료진의 판단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강력한 면역력 강화가 핵심입니다. 결국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면역세포, 특히 NK세포 자연살의 세포는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중요한 방어선입니다. AHCC 표고버섯 균사체 추출물, 베타글루칸, 고용량 비타민C 등은 NK세포 활성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암세포가 면역력을 회피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한겸증 식단, 저지의 혈당지수 식단,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전반적인 면역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몸 안의 염증을 줄이고 암세포가 싫어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4. 정기적인 영상 및 조직학적 경계 감시가 필수입니다. 피막 없는 암은 예측 불가능한 경계를 가지므로 정기적인 영상 검사를 통해 암의 미세한 변화라도 놓치지 않도록 정밀 진단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CT나 MRI 외에도 피트 MRI는 대사 활성과 해부학적 구조를 동시에 파악하여 미세 전이를 찾아내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CUS 조형 초음파는 실시간으로 혈류 흐름을 보며 종양의 혈관 분포나 침윤도를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최신 영상 기술을 활용하여 암의 미세한 침윤이나 재발 여부를 조기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피막이 얇거나 없는 암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이런 암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눴습니다. 암의 겉모습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내부의 성질과 미세 환경이라는 점, 그리고 이에 대한 이해가 곧 우리 자신의 방어력을 높이는 첫걸음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암은 두렵지만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그만큼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환자와 보호자 여러분께 유익하고 희망적인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